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부등식과 로그부등식 6챕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방정식, 부등식 쭉 다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따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여기서는 좀 유의할 점만 좀 잘 지켜주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내용이 이제 동일한 내용이죠. 사실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그래서 한번 내용 보면 6-1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 지수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2번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미치 미지수인 상황은 아니고 2번 같은 경우에 미치 미지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금처럼 미치 미지수인 상황은 경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미치 미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치 1보다 큰 상황과 그리고 미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황,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의 미치는 x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 상황과 x가 0과 1 사이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다. 자,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x1이고 x2가 됐다는 얘기는, 즉 정의역이 커질수록 치역도 커진다라는 얘기는 증가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 되겠고, 정의역이 커질수록 그 치역값이 작아질 때는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서 증가 감소가 중요하겠죠. 지금 미치 1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고, 미치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지수 함수에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쪽의 함수값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가 상태였다면 3x 플러스 1이라는 지수가 x 플러스 5보다는 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감소 상태에 있었다면 3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컸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지겠네요. 자, 이러한 와중에 이렇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이거이니까 얘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커지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기본 문제 6-2번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번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조금 그럴 것도 없죠. 그냥 합시다.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가 되어지고요. 얘가 로그 0.5의 5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다음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고, 따라서 요 로그의 정의역과 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각각 보시게 되면 정의역의 크기가 반대여야 되겠죠. 따라서 x-5의 x제곱 마이너스 19가 5보다 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9가 5x 마이너스 25가 되어지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x가 2보다는 작고 x가 3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답을 취하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진수가 x가 5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없는 것을 따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 범위를 취하게 되면 x가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답이 나와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로그 3의 x가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가 비록 로그로 생기긴 했지만 누군가한테 있어서는 얘는 누구냐면 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수에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1은,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라는 거는 로그 3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3보다 작아야 합니다. 왜? 밑이 1보다 큰 상태, 즉 얘는 무슨 상태에 있냐면 증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그 3의 x가 3보다는 작아야 한다. 근데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건 붙었죠? 0보다도 커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이때의 x는 1보다는 커야 하고 27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물론 뭐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도 깔리겠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방금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f0, f0, f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 2의 x 이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얘는 누군가한테 있어서는 진수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로그 2의 그리고 로그 2의 x라는 친구는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리고 1이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역시나 똑같죠. 이 친구 역시도 진수기 때문에 로그 2의 x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일단 얘를 풀어볼게요. 로그 2의 x는 누군가한테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등식을 그냥 풀어버리면요, 자, 로그 2의 x는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고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뭐 얘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의 x는 2의 1승에 2의 4승이 되니까 16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가 3부터 16까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4개입니다. 이렇게 개수를 따져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도 한번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f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fx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간 fx가 있었어요. 그리고 gx가 지나갔는데요, g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 gx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주는 거야. 로그 0.5의 fx가 로그 0.5의 gx가 되어지는 상태.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할 게 밑에 범위예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럼 우리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역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gx보다 fx가 아래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있는 문제죠. 즉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x의 포지션이 gx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냐면 x가 0부터 b 사이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명백하게 틀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진수 조건입니다.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걸 따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배제되어져야 되겠죠. 얘는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흔히 많이 하는 실수, 특히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흔히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늘상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해오는 실수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6번이 방금과 같은 것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얘가 1보다 큽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을 로그 gx의 gx 이렇게 되면 아마 1이 되어지겠죠. 그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fx가 gx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누구와의 관계만 비교하면 되냐면 fx와 gx와의 관계성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gx라는 부분이, 그럼 이거를 범위를 어떻게 주시면 나눠줘야 되겠죠. gx가 0과 몇 사이에 있을 때는 1 사이에 있게 될 때는 미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가 gx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gx보다 커야 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범위에서는 fx가 아래에 있을 때 찾으면 되고, 이 범위에서는 fx가 위에 있을 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프가.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만 잡아주시면 된다. 따라서 g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즉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입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 그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가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fx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 6-6번이 이제 그런 뉘앙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가 되겠는데, 로그 x, y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로그 x의 y가 로그 x의 x보다 큽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풀어주면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상태에 있고 이때는 감소 상태에 있으니까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고, 감소 상태에 있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이제 XY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저 상황을 도식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Y는 X라는 직선이 분명히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니까 1을 이렇게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 되어줘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 여기서 이걸 확인을 할 때, 이건 그림이 없는 상태니까요. 이거는 아까는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직접 그려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큰 쪽 범위에서는 y가 x보다 위입니다. 즉 y가 x보다 위란 얘기는 여기가 y, x가 같아진 지역이에요. 이게 하나의 구역이거든, 영역이거든요. 이쪽 영역은 뭐냐면 y좌표보다 x좌표가 큰 쪽이에요. 여기는 어떤 점도 y좌표보다 x좌표가 커요. 여기는 어떤 점도 x좌표보다 y좌표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지금 안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y가 x보다 큰 쪽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근데 이건 전제가,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가 다 되거든요. 이만큼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근데 하필 x가 1보다 큰 쪽에서니까 x가 1보다 오른쪽이면서 위니까 여기가 되어지겠죠. 저길 만족하는 영역이.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여기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조금씩 헷갈릴 수도 있는, 다시 한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있었죠. 감소한다, 증가한다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2의 x승이 이렇게 지나갔다 라고 하면 속도의 문제라고 했죠. 3의 x승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2분의 1의 x승은 이렇게 대칭적인 위치에서 존재하게 되겠고, 3분의 1의 x승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 항상 대소관계를 판별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는, 대소관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로그 2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그 3의 x는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로그 2분의 1의 x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라고 한다면, 로그 3분의 1의 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식에 대소를 비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과 1 사이에서. 그럼 여기다가 물론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뭐 A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놓고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차선책인 하나의 방법인 거고, 무조건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A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X승은 분명히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된 그래프.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어딘가에 1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A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A가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A의 X승 그래프니까 여기가 A의 A승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A의 A승이,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이 되어지거든요. A가 여기 있으면 A의 A승이 1과 굉장히 가까워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의 A승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서 그 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만들어진 함수값이니까 얘는 A의 A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대소관계가 나왔죠. A의 A승이 더 크고요. A의 A승이 더 크고요. 그리고 A가 가장 작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덜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여기서도요. 얘는 A의 n분의 1이고요. 얘는 A의 n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그럼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지수의 형태가 1-n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수의 형태가 1 플러스 n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지수의 형태가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대소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대소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누가 제일 클 수밖에 없냐면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가 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값들은, 자, 지금 A의 X승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정의역의 크기가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 상태에서는 그게 반대로 바뀌죠. 즉 얘가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두 번째가 되겠고요. 얘가 몇 번째가 되는? 세 번째가 되는 이런 모습이 크기의 비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것들이 또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어요. x, y, 1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그 x, y는 1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그러면 얘를 갖다 풀어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야 된다. 내가 상황이 닥쳤다. 이렇게 하면 로그 x가 로그 x의 y가 로그 x의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yx의 대소관계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역시나 간단하게 거창하게 그릴 것도 없이 간단하게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함수일 겁니다. 얘가 로그 밑을 x로 잡고 있는 그러한 로그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x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에 xy가 존재하죠. x가 있고 y가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로그 x의 x가 되겠고 여기는 로그 x의 y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별할 수도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이 충분히 가능함. 그러면은 얘는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계속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수로그의 방정식 부등식 중에 부등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라는 건 계속 부등식의 그냥 기본은 뭐냐면 크기에 대한 비교라고 대소의 비교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우리는 비교해 주어야 되는 일을 어쩌면 제일 싫은 거죠. 우리가 지금 겪는 것 중에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값이 명확하게 나오는 상태의 무슨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계속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밑과 함수값이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자, 밑과 함수값이 모두 다르다? 그러면 항상 그렇죠. 모두 다를 때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느 것 하나라도 같아야지 비교가 된다. 분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느 것 하나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분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3의 A승이 5야. 그리고 8의 B승이 25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에서 A, B의 크기를 비교해야 될 일이 생겼어. A와 B의 크기를 내가 비교해 보고자 함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내가 초등학생처럼 부등호를 내가 써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역시나 어느 것 하나는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는 같게 만들려면 얘를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9의 A승이 얼마가 되냐면 25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모든 식은 뭐 되어져 있다? 항상 모든 함수식은 합성이 되어 있고 모든 함수식은 연립이 되어 있다. 모든 방정식은 연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아까 뭐라 했지 내가? 딴 생각을 해갖고 잠깐만. 모든 방정식은 연립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함수는 아닌데 뭐라 그랬지 내가? 모든 함수는 몰라요. 씨발 까먹었어요. 자, 이거 딴 생각해갖고 아예 까먹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지? 승엽 뭐라 했니 선생님이? 안 들었어요? 예, 합성. 모든 함수는 합성되어져 있고 모든 방정식은 연립되어져 있다라가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살펴보면 이거는 결국 y는 8의 x승과 y는 9의 x승과요. y는 25가 연립되어 있고 y는 25가 연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연립되어 있고 이렇게 둘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승엽이는 수업을 안 듣는구나.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 8의 x승이 있고요. 미치지 않고서요. 자, 얘가 9의 x승이 있습니다. 근데 25가 나왔어요. 그럼 25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25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와 B 중에 누가 큽니까 하면 이렇게 큽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는 거고, 내용 역시나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2분의 1의 P승과 5분의 1의 Q승이 같아졌어요. 라고 한다면,
로그를 써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는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함수가 둘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다. y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것과 y는 5분의 1의 x승이란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고 거기에 pq가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pq가 뭐 양수라고 할게요. pq 모두 양수, pq 모두 양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뭐를 활용해서 그림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5분의 1 x승은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 x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2분의 1 x승이 되어질 겁니다. 자 얘가 2분의 1의 x승, 얘가 5분의 1의 x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함수값이 둘이 어땠다? 같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둘의 함수값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임의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에서 둘이 함수값이 같아요. 이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포인트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q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포인트가 p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 p가 q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정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물론 상식선에서도 판단은 가능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식선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둘의 함수값이 같아요. 지수가 밑이 다르고 있는데 둘의 함수값이 언젠가 같아졌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한테는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값이 역전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반대기 때문에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2의 마이너스 p승 5의 마이너스 q승 그러면 얘와 얘 중에서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이 같아지려면 당연히 2에는 더 많은 거듭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q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p가 더 뭐야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q보다 아, 그거 봐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게 낫다고. 그죠? 예, 저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면 이게 헷갈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이거는 밑과 함수값이 모두 다른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뭐가 다른 상황이냐면 정의역이 다른 상황이에요. 아, 정의역이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이제 어느 것 하나 같아졌죠. 자, 무슨 말이냐면 로그 2에 n 플러스 3과 로그 3의 n 플러스 3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나 지금 이 상황도 어떤 거냐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와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 이 두 그래프가 연립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로그 2의 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로그 3의 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n 더하기 3이라는 같은 정의역이 들어갔죠. 그럼 n 플러스 3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쯤 어딘가에 n 플러스 3이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은 나온 값이 그렇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도 같지 않은 로그에서의 어느 것 하나도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로그 2에 n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에 n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도 다르고 정의역도 다르고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어디서 온 그래프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데서 온 그래프고요. 얘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x가 몇일 때? n일 때 여기에서 x가 몇일 때? n일 때니까 이렇게 둘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역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주시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평행이동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x라는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 로그 3의 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갔겠죠. 여기가 1이고요. 근데 이 로그 2의 x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냐면 2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요. 그럼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이렇게 2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지니까 저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저기 이만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그래프는 더 늘어나겠죠. 얘가 쭉 저기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는 상황이 오냐면 마이너스 얼마까지냐면 마이너스 2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내비두고 마이너스 2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때 x에다 n을 대입해서 어떤 자연수 n이었다고 했을 때 n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n이 대입해서 만들어진 값이 얘가 지금 로그 2의 x였죠. 그래서 로그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이라는 것이 로그 3의 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대소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자, 기본 문제 6-6번에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A, B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를 지금 보시게 되면 A는 2분의 1 로그 A, B가 되어집니다. 얘는 2 로그 A, B가 되어지겠죠. 얘는 2 로그 B의 A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밑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밑이 1보다 큰 상태고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하고 있는 함수죠. 당연히 여기에서 관계를 보면 자, 지금 현재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리고 B가 0과 1 사이죠. 그러면 진수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야. 요거 해놓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따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2분의 1에 3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자, 밑과 진수의 범위가 지금 다를 때예요. 만약에 로그 2의 3분의 1이어도 상황은 똑같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로그 2에 얼마가 되냐면 3이 되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지. 즉 밑진수의 범위가 달라지면 로그 값이 음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진수가 다르면. 근데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로그 2의 3이 되거든요. 양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또는 로그 2의 3이잖아요. 그럼 양수잖아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렇게 밑의 범위와 진수 범위가 좀 달라질 때는 로그 값이 음수가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처럼 밑진수 범위가 다르게 되면 얘는 음수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값이 얼마가 있었겠죠? K라고. K가 되어지겠고요. 얘가 얼마 값이 있었겠죠? K라고. 그럼 얘는 2K가 되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K가 이게 무슨 수라고? K가 음수. K가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어떻다? 크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역수죠.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역수 관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엔 좀 다른 생각.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로그 A의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근데 얘를 갖다가 역수를 취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로그 B의 A는 요 범위에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는 B가 C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연습 문제 6-14번. 다음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같은 친구가 보이죠? 얘랑 지금 정의역이 같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비교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A와 B의 관계인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밑이 0보다 큰 1보다 큰 상황인지 뭔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 자, 만약에 내가 A의 X승이 있었고 여기에 B의 X승이 있었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N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B의 N승이 되어지고요. 여기가 A의 N승이 되어지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 B는 둘 다 1보다 큰 상태였겠고 증가 상태에 있으면서 B가 A보다는 큰 상태, 즉 1보다 A보다 B가 더 커진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반대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n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의 그게 반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이제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A의 X승이 되어진다. 여기가 B의 X승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가 N이면 A의 N승, B의 N승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M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M 값을 보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M이 N보다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그죠? B의 N승과 B의 M승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옳은 판단이잖아. 그러니까는 M이 N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또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 6-11번인데 여기서는 변수 로그 변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랑 밑이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로그 잡아주시게 되면 로그 x에 자 로그 y가 내려오죠. 곱해지고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때 xy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그럼 xy 범위는 내가 모르겠고 일단 얘한테도 똑같이 로그를 잡아줄 거야. 그러면 로그 x 플러스 로그 y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자 얘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거야. 얘가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온 상황이냐면 1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로그 x 플러스 로그 y를 내가 누구라고 줄 수 있냐면 k라고 내가 설정이란 걸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현재 1이 나온 상황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아니고 여기에서 x 플러스 y, xy 잠깐만 x 플러스 y, xy 자, 이 상황을 해석해 볼 겁니다. 내가 로그 x와 로그 y의 곱이 1이고요. 둘의 합이 k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이렇게 얘의 두 근을 로그 x와 로그 y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러면 로그 x와 로그 y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k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된다 쓸 수 있겠고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여기를 1이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때 얘를 만족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두 근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k가 2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로그 xy가 2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로그 xy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xy는 10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 이때의 xy는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엔 조심하셔야 돼요. xy가 어디까지나 양수 xy였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당연히 붙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